지진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부안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전북 부안과 가까운 다른 호남 지역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전남 순천입니다. 지금 탁자 위에 놓인 컵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컵에 담긴 음료가 출렁거리는 거 볼 수 있죠. 달그락거릴 정도로 꽤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전북 군산에선 주차장 CCTV 화면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주차된 곳인데 네, 이렇게 흔들림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이 이렇게 휘청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한 제보자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운전할 때 대형 화물차가 옆을 지나는 정도의 흔들림을 느꼈다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전깃줄이 마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전북 김제 4층 빌라에 사는 한 시청자는 천둥 소리와 함께 15초가량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제보 화면을 보면 한가롭게 쉬던 강아지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강아지들도 깜짝 놀란 만큼 진동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안과 100km 넘게 떨어진 대전입니다. 갑천대교 부근 CCTV인데요. 진동이 몇 초간 이어지고 차들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대전 오룡역 내거리 근처에서도 이렇게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인근 CCTV 화면인데 역시 이렇게 몇 초간 진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선풍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 수원에 사는 한 제보자 누워있는데 바닥이 아래 위로 흔들렸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용인에 사는 한 주민은 물건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앉아있는 소파가 흔들렸다 이렇게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엔 기상청 연결해서 지진 발생 원인과 추가 여진 상황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진이 규모 4.8인데 4.8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진이라고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포항 지진보다는 한 15배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고 규모 4.8로 해당 지역에서는 가장 관측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영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호남 지역인 부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전남 규모 4.0 이상의 지진만 보면 전남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 규모만 본다면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북을 포함해서 전국 내륙에서는 규모 3에서 4 정도의 지진들은 산발적으로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지진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호남은 평소 지진이 잦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지진 발생 때가 움직였다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층 활동에 의해서 단층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층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지진을 발생시켰던 단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나 정보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항상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여진입니다. 현재까지 여진은 얼마나 일어난 겁니까? 있었습니까? 네. 오후 1시 50분까지 집계된 여진 횟수는 총 14회였고요. 오전부터 4.8 지진이 발생한 이후부터 14회의 여진이 작은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생한 여진 중에서 최대 규모는 1.5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안군 남쪽 3km 지점에서 또 한 차례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추가로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과거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들 봤을 때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 때로는 수개월 이상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진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여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후 1시 55분에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요. 이것도 앞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는 사이에 분석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시 55분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여진으로 보입니다. 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과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입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느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리까지 전달이 검찰이 될 수 있는 쌍방울 겁니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측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주에서는 2016년에 이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각각 뇌물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초반 방북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NHK가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한편 미국의 수리방송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정황이 포착돼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행사 준비 움직임인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빌라 전세 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세무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택 임대차에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지진의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 임대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주범 김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 박모 씨들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 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도 징역 6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범 김 씨는 빌라 400여 채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5년이라 이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임대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입한 빌라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두 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지난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난 4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에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2개월여 만에 쓰촨성 판다기지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현재 푸바오는 하루 40kg의 대나무와 죽순, 간식 등을 먹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국내에서 태어난 뒤 그동안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다 협약에 따라 지난 4월 3일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후 푸바오가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른바 푸대접 확대 의혹이 일었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남과 전남, 경기도 용인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강릉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합니다. 오존 농도도 높아지면서 울산과 경남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 지역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33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영남 지방 쪽에 원래 단층대가 많았기 때문에 전북 부안군 일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반면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 동쪽 지역 영남 지방 그렇다 손치더라도 서쪽 지역은 조금 동쪽 지역보다는 공습 좀 경보 안정된 발령 시 지각, 대피 요령 지지구조를 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 상황도 바뀌었죠. 공습 경보가 울리면 규모 가까운 5.8, 대피소나 5.4 지하철역,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하 쇼핑센터 등 규모 4에서 4를 지형지물을 넘는 이용해 정도의 신속하고 지진들이 질서 있게 서쪽에서 나기 대피하세요. 이번 특히 전북 부안 지역 두 같은 번째, 경우는 그동안 운전 중이었다면 전북 부안에서 가까운 빈터나 발생한 지진 도로 가운데 우측에 가장 정차한 후 강력한 대피소나 규모 4.8의 대형 건물의 지진이더라고요. 지하 시설 등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우리나라가 대피하세요. 동쪽 지역만이 아닌 서쪽 지역에도 세 번째, 지진이 다발을 대피 하기 시에는 시작했고 화생방 공격에 제법 대비해 강한 강도의 방독면 지진이 등의 발생하기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반도 방독면이 내에서 없다면 규모 손수건이나 4가 넘는 마스크,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휴지 이상한 게 등으로 아니고 코와 입을 규모 막으세요. 5를 넘는 지진, 피해가 날 만한 정도의 네 번째, 지진이 비상식량, 어디서 라디오, 발생해도 의약품 이상한 등 상황은 꼭 아니라는 필요한 물품을 그러니까 약간 챙겨서 위험한 대피하세요. 상황으로 한반도 지각 구조가 비상 대비 물자는 뀌어졌다. 평상시 이렇게 보시면 배낭이나 될것 캐리어에 같습니다. 준비해놓고 강한 관리하는 것이 지진을 좋습니다. 느껴본 적이 없는 무안 지역 주민들은 대피 정말 요령을 많이 놀랐을 숙지해 것 같아요. 비상 상황에 그런데 대비합시다.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네. 한 15분 전쯤이죠. 1시 55분에 전북 무안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을 넘으면 그래도 진동이 꽤 강하지 않을까요? 규모 2부터 공식적인 지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진이 부안 지진이 오전에 8시 26분에 일어났죠.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32번째 지진이면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전히 1시 50분까지 14차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1에서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지진이 14차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진도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쁜 것은 55분에 물러가고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진이 2024 있었어요. 위더스 제약 그게 강릉 단호장사 씨름대회 그러니까 강릉 단호제가 열리고 있는 야외 특설 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경기 해설에 정확하고 친절한 해설, 모래파니의 황태자, 용인대 이태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릉하면요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이곳을 왜 찾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진 강릉하면 뭐 경포대, 오죽한, 종동진 등의 볼거리가 많고요. 이 보안 특히 뭐 지역에서는 순두부거리, 커피거리, 진도 감자 4의 웅심이 등 흔들림이 산의 진미가 풍부한 곳이 바로 깜짝 이곳 놀라셨을 강릉입니다. 텐데. 강릉에 오셔서 이 놀라셨을 강릉 단호대 축제도 풍만의 보시고 경운과 씨름도 함께 함께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동을 한번 와보시면 느꼈는데 또 오고 싶은 건물 곳이 내에 강릉일 거라 있는 생각이 대부분 듭니다. 자, 이곳에서 지진이 민속 씨름과 나타나는 걸 느낄 함께하고 수 있는 있는데요. 정도의 어제는 수준의 금강극 경기가 저거 펼쳐졌습니다. 강한 흔들림이 그렇습니다. 보안 이 지역에서는 울주구청 감지가 정동진 선수대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 선수가 멸승에서 만났는데요. 공식적으로 3대 지진으로 0으로 기록이 이기면서 될 수 있는 강릉에서 두 번째 20번의 쾌거를 달성했고요. 이 아기부장의 이 우렁찬 포를 뜯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정만 장사 이번은 벌써 대회 3연패째인데요. 자, 오늘은 105kg 이하급 한라급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한라급에서는 뭐 이번 금년도 1차, 2차, 3자 리그에서 우승한 박민규 선수와 김무호, 차민수 이 3인방이 모두 올라와 있고요. 박정희, 김민호 장사, 그다음에 김승일, 김종선 장사, 영남대학교 김민재 장사 등의 8명의 지금부터 한라강사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힘과 기술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한라급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보안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에까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야외 특설 무대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곳 찾아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 축제와 함께 씨름을 보시러 많이 오셔서 씨름을 관람하고 계시죠. 그 해역에서 가까운 자, 지금부터 한라급 결승에 진출할 8명의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주군청의 김무호 장사입니다. 네, 금년에 21살 182에 105kg 한라강사 3회 등극했습니다. 굉장히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자, 다음입니다. 용인 특례시청의 박민교 장사. 금년에 1차, 2차, 3차를 우승하며 한라강사 총 4번의 장사를 거머쥔 박민교 장사입니다. 서울 지역이나 좀 멀리 자, 그리고 떨어져 있는 영남대학교의 김민재 선수입니다. 대학생이 유일하게 이번 대회에 올라왔네요. 22살 186에 105kg 영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지진은 땅이 찢어지는 자, 8강전에 진출한 네 번째 선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김승현 선수입니다. 24살 185에 110kg 23년도 제천대회 때 한라급 2위에 오른 바 있죠. 자, 그리고 모래판 위에 부는 새로운 바람입니다. MG 새마을금고 씨름단의 박정희 장사입니다. 36살 180에 105kg 21년도 울주대회에서 첫 한라 장사에 올랐는데요. 금년도 설날과 이번대회 3위를 입상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통적인 씨름 명가죠. 수원 특례시청입니다. 김민우 장사. 30살 180에 110kg 2000년도 왕중왕전에서 한라 장사에 오른 바 있습니다. 금년도 평창과 문경, 설날 모두 5위에 입상했습니다. 자, 실력이면 실력, 많은 팬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영암군 민속 씨름단 차민수 장사입니다. 네, 얼음 왕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죠. 한라강사 6번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경대회 한라급 2위에 올랐습니다. 일어난 곳이 자, 그리고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문경시청의 김종선 선수입니다. 24살 185에 105kg. 금년도 설날 때 한라급 5위, 이번 마지막 평창 때 2차전에서 한라급 3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자, 이렇게 8명의 한라급 선수들이 단호 장사, 한라급 장사 타이틀을 놓고 격돌하게 되겠습니다. 네, 8명의 선수들이 당당하게 한라 장사를 위한 도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씨름을 야외에서 요즘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우리 단호대회만큼은 꼭 야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씨름은 과거에 야외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프로가 되면서 실내 경기로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이 단호 장사 씨름만큼은 단호대와 축제와 함께함으로써 야외에서 지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영암군 팬 여러분들의 팬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 강릉까지 찾아왔어요. 그 영암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 꽤 어렵지 않나요? 영암에서 강릉까지는 멀죠. 그렇죠. 네. 자, 오늘 8강전 경기 펼쳐질 예정입니다. 청사빠의 김무호 대 박민규 선수가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김민재와 김승현, 박정희와 김민호, 차민수와 김종선 이렇게 청사빠, 홍사빠를 들고 대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선수들이 뽑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결승전 상대인데요. 차민수 그리고 박민규 장사가 가장 많은 화살표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민규 선수 3명, 박민규 선수 3명으로 가장 많은 투표선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8강전 경기 주심과 부심을 맡은 심판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주심, 이근식, 김원식 부심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이종민 주심 또 머리에는 심판 캠이라는 새로운 기상청에서 도입을 KBS에서 처음 처음에는 시작하고 지진 있습니다. 규모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역동